지난달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전부터 강도 행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진술과 달리 인터넷 방송 BJ를 후원하는 데 돈을 모두 탕진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제주 살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네, 지난달 제주시 민속 5일장 근처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 너무 안타깝고 참혹한 사건이라서 많은 분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백 변호사, 사건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사건은 지난달 31일 제주시 도두동 민속 5일시장 뒤편 이면도로 근처에서 흉기 수차례 찔렸던 39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여성은 편의점에서 일을 했던 여성인데요. 퇴근 후에는 사실 그 버스비를 아낀다고 집까지 1시간 반 정도 되는 용두동까지 거리를 걸어 다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1차 부검 결과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흉기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일단 성폭행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바로 용의자를 압축을 했고 이 29살 남성 이제 강 씨를 추적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신이 발견된 당일 오후 10시 한 50분께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일단 사건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쯤에 민속 5일시장 인근 밭에서 이 39세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 10,000원 그리고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 남성 강 씨는 경찰에 붙잡히고 생활고 때문에 이런 범행을 벌였다라고 진술했는데요. 4월에서 7월 동안 이제 택배 일을 하다가 그것보다 생각보다 돈이 안 돼서 택배 일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무직 상태였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범행한 것이다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 사건이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던 피의자 강 씨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상당히 흥청망청 돈을 낭비한 흔적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진호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인 강 씨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여성 BJ들에게 고액 후원을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한테 10만 원에서 뭐 한 번에 최대 200만 원까지 뭐 고가의 뭐 선물이나 후원을 하다 보니까 모아놨던 돈을 전부 탕진하고 심지어는 신용카드마저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5,5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뭐 일정한 직업도 없이 뭐 월세까지도 밀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생활관이 급전이 필요해져서, 왜냐면 탑차가 있었으니까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급전이 필요해져서 범행을 벌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인터넷 방송을 8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보면서 여성 BJ들에게 좀 고액 후원을 계속 해왔다는 게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인터넷에서 BJ 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10만 원, 심지어는 200만 원씩 그렇게 뭐 후원금, 뭐 별풍선 뭐 이런 것들을 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범행을 한 건데 이게 생활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뭐 큰 손처럼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여성들 만나거나 아니면 접촉을 하기 위해서 이랬던 건데 한 BJ와는 실제로 만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돈을 많이 줬으니까. 또 하나 거짓말을 한 것이 우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범행의 정황상 경찰은 계획적인 범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발적이라면 흉기가 없었거나 아니면 그래야 되는데 흉기를 챙겨왔었던 정황이 발견이 됐고요. 거기다가 피해자가 홀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차를 타고 조금 앞질러 가서 주차장에 차를 댄 뒤에 그리고 내려서 인적이 없는 곳에서 살해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도 무척 많은 강력 사건을 보셨을 텐데요, 이제까지. 이 사건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피의자가 인적이 드문 공원과 장이 서지하는 5일장터 주변에서 3일간을 범행 대상을 물색해온 상당한 계획성을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10,000원에 해당되는 것밖에 얻지 못하는 이 범행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범행 대상이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고 보이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검거되지 않을 장소, 범행 장소를 일단은 가장 먼저 특정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범행 장소에 홀로 다니는 이 피해자를 계속 이제 지켜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범행을 벌이고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후에 또 사체 처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장소를 찾아가거든요. 결국은 완벽하게 걸리지 않을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범행을 범하고 나중에 검거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 장소 유지의 물색을 먼저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검거되지 않겠다는 것에 주목을 한 흔적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정진호 기자,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이 이 피해자의 사연인데요. 앞서도 살짝 소개를 해드렸지만 편의점에서 일을 하시면서 돈을 아끼려고 1시간 반 동안 걸어서 계속 다니셨던 분이잖아요. 그 예. 사연 피해자 아버지께서 밝히셨죠? 예, 맞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이 4일에 청와대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말로는 일단 계획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CCTV 상에 그 5일장 주변을 차로 3바퀴나 돌면서 대상을 물색한 게 나온다. 네. 거기다가 이런 게 무조건 계획범죄 아니냐, 어떻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는 이게 피해자께서 편의점에서 주말도 쉬지 않고 매일 5시간 동안 일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고 나서는 퇴근 후에 1시간 반이 도보로 걸리는 거리인데 운동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교통비를 아껴서 저금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 거리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집까지도 막 걸어갈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여성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 그런데 이 범인이 시체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성은 범행 발각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충격적인 내용은 범행을 벌이고 5시간 정도 좀 지나서 예.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왔고 현장으로. 네, 그리고 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CCTV 예. 분석 결과 확인이 됐는데 네. 일단 휴대전화 뒤에 요즘에 이게 플래시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좀 어두운 그 장소에서 불을 찾아냈던 것 밝혀서? 같고 일단은 시신을 옮기려고 5m 정도 옮기다가 네.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이제 방치를 하고 다시 되돌아가게 된 건데요. 네. 이제 이때 피해자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범행을 더한 것인데요. 그 이후에 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식음료를 산 것으로 좀 경찰 수사 결과 확인이 됐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 그리고 범행 이후에 또 이 피해자의 시신을 옮기려고 시도했던 것 이 모두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행 발각에 대해서 일단 두려워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나름 본인은 이제 완벽하게 범죄를 꾀하려고 하다가 이런 네. 행동까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피의자 강 씨 결국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경찰서를 나서는 강 씨 모습이 보도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가 오늘 오후에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서면서 검정색 모자에다가 거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까지는 보도가 되지 않았고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유가족이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슬리퍼를 집어던지고 항의하면서 약간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백 변호사, 이 정도 네. 범행이면 참혹하고 잔혹하고 반사회적이고요.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는데 이거 신상 공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 이 왜 신상 공개가 아직도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제가 예. 저번에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신상 공개 관련된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하면 신상 공개가 되더라. 그러게요.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특정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 제8조 2에 보면 특정한 강력범죄일 것, 그 범행이 굉장히 잔혹하고 네. 거기다가 증거도 명백하고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이 아니라면 충분히 공개가 될 만한 사건인데 네. 그 검토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번 사건은 강도살인죄입니다.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 정도 강력범죄고 증거 명백하다면 당연히 이제 신상 공개가 돼야 될 텐데 네. 이 신상 공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기준이 명확하게 좀 정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유족 측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피의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